자, 네 번째 화학 반응식입니다. 자, 화학 반응을 식으로 나타낸 거고요. 반응물과 생성물을 화학식의 형태로 써주시면 됩니다. 왼쪽에 반응물이 있고 오른쪽에 생성물이 있는데, 자, 탄화칼슘과 물이 만난다. 그럼 수산화칼슘과 아세틸렌이 생성이 되는데, 탄화칼슘과 물을 화학식으로 이렇게 쓰고 수산화칼슘과 아세틸렌도 화학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 사이를 플러스와 화살표로 구분을 해 주시고요. 왼쪽과 오른쪽의 원소의 종류, 분자가 아니라 원소 기호로 이렇게 종류가 서로 같은지, 왼쪽부터 보시면 CA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C가 있고 HO가 있습니다. CaCHO가 있는데, 오른쪽에서도 보시면 CA 있고 OH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가 있죠. 그래서 순서대로 CaOHC가 있는데, CA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도 있습니다. C도 왼쪽 오른쪽에 있고 HO 서로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없는 게 오른쪽에 생기면 안 되고요.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에 없어도 안 됩니다. 이게 화학 반응식의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이것을 비교하시는 게 나중에 실수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왼쪽 오른쪽의 종류가 같다는 걸 확인했으면 개수가 동일할 수 있도록 미정계수법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위험물 기능장 필기이기는 하지만 필기에서도 이것을 알아두시면 점수를 획득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 순서대로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반응물과 생성물을 화학식으로 나타냈으면 그 앞에 A, B, C, D를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원소의 종류를 쭉 세로로 나열을 한 다음에 개수의 개수값만큼을 곱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줍니다. CA가 한 개 있죠. 근데 앞에 A가 있으니까 1A. 탄소가 2개 있는데 앞에 개수가 A예요. 2A. 그 다음에 H가 2개 있는데 앞에 있는 개수가 B니까 2B. 산소가 1개 있는데 B니까 1B. 이런 식으로 원소의 개수와 개수를 곱한 값을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화학 반응식에 있는 것처럼 플러스가 있으면 이렇게 플러스를 써주고, 화살표를 지나간다면 이렇게 는으로 써서 방정식으로 해주시고요. A를 1로 놓은 상태에서 B, C, D를 이런 식으로 방정식 풀듯이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1, 2, 1, 1이 나왔는데, 이 A가 1, B가 2, C가 1, D가 1이 나왔다는 것을 대입을 해주시고, 개수가 1인 경우에는 생략해서 이렇게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한번 스스로 연습을 해보시는 시간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대로 한번 이제 연습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계속 활용을 하시다 보면 이 미정계수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 반응물에 따라서 어떤 생성물이 생기는지가 더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반응에 따라서 나오는 그 생성물들을 조금 유형 지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연소할 때는 산소랑 반응하는 것을 말하는데, C나 HSP가 O2랑 만나게 되면 CO2, H2O, SO2, P2O5를 기본적으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CS2가 O랑 만난다. 그러면 C가 있기 때문에 CO2를 만들어내고 S가 있기 때문에 SO2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S가 2개 있기 때문에 뭔가 다른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S라는 것, 그 종류가 있으면 SO2가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메탄이 연소할 때도 마찬가지로 CH4가 있기 때문에 C가 몇 개, H가 몇 개, 이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종류에 따라서 생성물이 결정이 됩니다. C라는 것은 CO2를 만들어내고 H라는 것은 H2O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뭐 NA가 O2랑 만나게 된다 그러면 NA랑 O가 만나서 생기는 것은 NA가 산화수 1이고 O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NA가 2개가 되면서 O랑 만나는 이런 생성물을 생성한다. Mg가 O랑 만나게 되면 MgO가 생기는데 Mg가 산화수 2 플러스고 O가 2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서로 산화수가 같은 상태이므로 1대1로 만나서 생성물을 생성한다. 이런 식으로 산화수를 활용해서 생성물을 찾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것까지 같이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물과 반응했을 때는 어떤 물질이 H와 OH 중에서 이 OH가 앞쪽에 있는 거, H가 뒤쪽에 있는 B랑 만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기율표의 그 산화수에 따라서
Ca는 2 플러스의 산화수를 가지기 때문에 OH가 2개 붙는 거고, 뭐 알루미늄이 H2O랑 만나게 되면 알루미늄이 산화수가 3이기 때문에 OH가 이렇게 마이너스 1이라서 OH가 3개가 생성되는 이런 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만났을 때 앞쪽에 있는 것들에 OH가 붙은 이런 생성물을 생성하게 되고, H는 뒤쪽에 있는 것과 만나서 이렇게 H가 붙은 이런 물질들을 생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꼭 이게 모든 것에 만족되는 것은 아니고요. 자,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에서는 OH가 되는 것과 만난다고 하더라도 H가 O랑 만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산소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기는 한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하나 적어두세요. P2S5의 경우에는 H2O와 반응을 했을 때 H3PO4와 H2S라는 전혀 유형과 관계없는 생성물을 생성하기도 합니다. 이제 기능장에서는 반응식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올 때마다 하나씩 정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앞쪽에서 하나 더 설명드릴 게 있어서 쓰고 넘어갈게요. 자, 탄소가 산소랑 만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CO2가 생기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CO라는 물질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이제 일산화탄소라고 해서 완전하게 연소하지 못한 불완전 연소할 때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고 불완전하게 연소할 때 생성되는 불완전 연소 생성물입니다. 자, 그래서 CO는 CO2가 되지 못해서 CO 상태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뒤늦게라도 CO2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산소 하나를 빼앗아 오려고 하는데 이 CO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 산소를 어디서 빼앗냐면 우리 혈액 속에서 빼앗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우거나 아니면 연탄이나 캠핑 가셨을 때 그 가스 관리를 잘 못하시게 되면 산소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완전 연소했을 때 이 일산화탄소가 우리 체내로 들어와서 우리 몸에 있는 산소를 빼앗아가면서 질식사하게 됩니다. 불완전 연소 생성물이기 때문에 CO2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혈액 속 산소를 빼앗아서 체내 산소 부족의 원인이 됩니다. 이거 적어두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분해 반응인데요. 질산의 분해 반응 굉장히 중요합니다. HNO3가 이렇게 쪼개지는데 HNO3가 아니라 NH4NO3 질산 암모늄이라는 물질입니다. 얘가 쪼개지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 N2O2H2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랑 비슷하죠? H2O2 나오는데 여기는 NO2가 나오고 여기는 N2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비슷한 위험물끼리 비슷한 분해 생성물을 생성하니까 연결지어서 외워두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염소산 칼륨의 경우 염소랑 산소가 만난 아염소산, 염소산, 과염소산 이런 경우에는 이 중간이 딱 끊어져서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게 염소산 계열의 특징이고 웬만하면 이렇게 3개, 4개, 5개로 쪼개지는 게 기본적입니다. 자, 아까 질산 암모늄의 경우 이렇게 질산 암모늄 칼륨이 아니고 질산 암모늄입니다. 자, 질산 칼륨은 이렇게 KNO2와 O2로 쪼개지는 반면에 질산 암모늄의 경우에는 더 많이 쪼개지고요. 그리고 뒤에 교재를 통해서 KMNO4가 분해됐을 때 어떤 게 생성되는지도 여기 같이 정리를 해 두시고요. 트리니트로톨루엔 그리고 니트로글리세린도 같이 좀 정리를 해 두시면 이제 중요한 분해 반응식에 해당하니까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질산 암모늄이 완전 분해해서 이렇게 생성이 됐다면 생성물의 총량은 모두 몇 몰인가? 자, HNO3가 이렇게 있을 때 산소, 물, 질소를 생성한다. ABCD 붙이고 방정식 세우고 이런 것들은 이제 연습을 통해서 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반응물과 생성물을 구분하는 것은 이제 암기가 수반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미리미리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몰, 4몰, 2몰, 총 7몰의 값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몰수비로 이렇게 되고 1몰의 질산 암모늄이 분해하면 총
3.5몰의 양을 이제 발생하게 돼서 2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것을 1몰이라고 보냐면 질산암모늄 80g이라는 것이 분자량을 구해봤을 때 그 값하고 일치합니다. 우리가 앞쪽에서 분자량은 1몰만큼 모였을 때 g을 붙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분자량에 g을 붙일 수 있을 때는 그게 1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80g은 1몰이라고 보고 문제를 푼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타 반응으로는 산과 반응하는 거, 알코올과 반응하는 거, 이산화탄소와 반응하는 것들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산과 반응했을 때 인류 위험물입니다. 이게 과산화수소를 생성한다. 금속은 산과 반응하는 것이 물과 반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소를 보통 발생하고요. 알코올의 경우에는 여기가 끊어진다는 게 중요한 거고, 이산화탄소의 경우에는 CO2가 CO3로 변신을 하면서 여기가 산화수 2-를 가지기 때문에 앞쪽이 산화수 1인 경우에는 거의 2개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CO2가 CO3로 변하면서 이제 이렇게 생성을 한다는 게 특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화학 반응식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특히나 기능장의 경우에는 기능사나 산업기사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화학 반응식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골라드리는 그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셨으면 하는 부분인데요. 자, 이 페이지는 이렇게 쭉 칸을 비워뒀습니다. 왜 이렇게 비워뒀냐면 한 가지의 위험물을 가지고 산소랑 반응하는 거, 물과 반응하는 거, 이산화탄소,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뭐 산, 막 이것저것 엄청나게 많이 반응을 하는데 그것을 볼 때마다 하면은 되게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 필기 문제에서 오늘 풀어보실 때마다 위험물을 중심으로 반응물과 반응할 때 어떤 게 생성되는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나중에 실기할 때까지도 굉장히 큰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트리에틸 알루미늄에 해당하는 이게 물하고 반응했을 때, 또 염산하고 반응했을 때, 그냥 분해했을 때 어떤 것들이 생기는지 오늘 강의를 복습하시면서 이 페이지를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고, 이 한 장으로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노트를 준비하셔서 화학 반응식은 지금부터 조금씩 정리를 해 두시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